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 시간은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자정을 좀 넘는 시간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5년은 아침에 올려드렸던 게시물처럼 다른 자산의 상승률에 비해 저희 암호화폐 시장이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안 좋은 사실이 있었던 반면 저희가 다시 한번 26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생겼죠. 4년 주기 사이클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3년 상승과 1년 하락이라는 지난 13년이 넘게 이어져 왔던 패턴이 25년 음봉 마감을 하면서 그 패턴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26년은 이제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승을 할지 그다음에 하락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6년에 대한 X를 통한 해외 인플루언서들의 의견들을 갖고 왔습니다. 상승을 한다는 의견과 하락을 한다는 의견, 두 가지 의견을 좀 갖고 와봤고요. 그리고 오늘 썸네일 내용처럼 25년을 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서 뒤돌아보니 결과적으로 이 100K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저 코아남의 생각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해당 인사이트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노동통계국 사이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1월달이 됐기 때문에 1월달에 대한 매크로 지표 일정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큰 매크로 지표가 보이질 않아요. 다음 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예정돼 있고 그 다음 주에 많은 이슈들이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장도 그렇고 저희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거래량이 굉장히 낮죠. 시장의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한 상태다. 근데 그 거래량은 점차 회복을 할 것이고 그건 아마 1월 중순쯤이 돼야 회복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셋째 주를 보시면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와 같은 주요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5일 날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MSTR의 MSCI 퇴출에 대한 결정이 나는 날이죠. 그리고 제가 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지금 현재 X에서 돌고 있는 소문입니다. 미국의 그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가 돼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15일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15일 날의 기점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FMC는 1월 28일에 예정이 돼 있죠. 일정을 간단히 보셨고요. 자, 그럼 영상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25년을 마감을 해보니까 비트코인 100K에는 큰 비밀이 있다. 그 부분을 제가 영상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우리 25년도 연봉입니다. 연봉이 저 코아남이 바람대로 음봉으로 끝났어요. 가격 하락을 원했던 건 아니지만 저도 큰 폭의 상승을 원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4년 주기 패턴이 깨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26년에도 우리가 새로운 사이클로 간다. 또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지는 걸 원했다. 3년 상승의 1년 하락이 그 사이클 패턴이죠. 보시다시피 12년부터 이어졌던 3년 상승의 1년 하락, 3년 상승의 1년 하락이 이번에 깨졌죠. 세 번째 양봉이었을 때지만 음봉입니다. 그리고 호재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연초에 12월 31일 날 연준에서 레포를 긴급하게 시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746억 달러가 투입이 됐다라는 의견을 시크리토 분이 제시를 해줬는데요. 여기 바 차트는 포가 310억 달러 투입을 했다는 차트를 갖고 왔어요. 그쵸? 근데 이 가격이 틀린 이유는 이 746억에는 MBS라는 모기지 채권 담보가 포함이 됐을 때 746억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단기 채권 담보로만 자금을 투여한 레포는 310억이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금액 자체가 9년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 QT를 종료하고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를 겪고 그리고 나서 긴급하게 연준에서 투하했던 그 레포의 금액하고 비슷하고 오히려 많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시기, 지금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장에 뭔가 단기 자금 쪽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긴급하게 레포를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연준에서. 아무래도 은행을 관할하는 연준이다 보니 이 은행 쪽 단기 자금 순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정확한 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렇죠? 일단 이 차트는 뭐냐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이렇게 긴급하게 양적 완화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도 이렇게 급하게
양적 완화 이후에 지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했었죠. 근데 이런 엄청난 양의 긴급 자금이 나오는 시기가 보통은 QT를 종료하고 6개월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26년은 다르다. 바로 긴급 자금을 대규모의 양으로 했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던데요. 대부분 보면은 우리 고금리 상태가 오래됐어요. 21년도에 너무 많은 돈을 풀다 보니까 이 회수하기까지 오랜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긴 고금리와 긴 QT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다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연준의 패착을 지적하고 있는 게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양적 완화, 유동성의 살포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26년 중반 정도가 아니라 좀 빨라질 것 같다. 라는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플랜 B. 21년도에 굉장히 유명했던 인플루언서였죠. 이분은 지금 현재 매매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본인이 만들었던 스톱 투 플로어 모델, 이 모델을 바탕으로 24, 28, 다음 반감기까지 500K까지 갈 거라는 예상을 그리면서 이분은 스톱 투 플로어 모델을 다시 올렸어요. 이 모델이 계속 수정이 돼요. 상황에 맞춰서 계속 수정이 돼서 이제는 별로 이 모델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진 않죠. 많은 분들이. 하지만 여전히 이분은 스톱 투 모델을 게시를 하고 있고 이 스톱 투 플로어를 보시면 약 500K까지 간다고 돼 있어요. 다음 반감기까지. 그럼 지금 현재 약 90K이기 때문에 5배 이상 상승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빨간 점이 나왔어야 고점이었지만 사이클의 고점. 근데 지금 4년 주기 사이클에는 없었죠. 빨간색 고점이. 그리고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 4년 주기 사이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이론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사이클들이 깨진 시점에서는 더 신뢰성을 잃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조금씩 수정을 해서 이런 게시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소식인데요. 크립토스루스에 나왔던 게시물들을 갖고 왔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부동산 회사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2026년 IPO의 한 회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유사하게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삼고 재무제표로 가져가겠다는 게 유사한 부분이지만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 수익과 감가상각비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매입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목표는 26년 말까지 3,000개를 이 회사 자체적으로 비축을 한다고 했고 또 10개 펀드를 거쳐서 총 10,000개의 BTC를 보유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분 개인적으로는 이미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이분의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뉴스였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DAT 기업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26년도에 드디어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일단 뉴스상으로는 5월 12일로 돼 있어요. 5월 12일 날 임기가 종료가 된다. 하지만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파월이 의장직에서 해임이 되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직은 28년까지다. 그 의견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연준의 친암호화폐적인 의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등장을 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을 좀 불어줘서 이 유동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예측 사이트에서 보시면 12월 FOMC 전도표하고 비슷합니다. 이번에 1분기 FOMC에서는 일단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적어요. 1월 달에 15%,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52%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점도표 상에는 4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돼 있었죠. 그래서 4월부터는 86%, 6월에 96%. 그래서 두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해외에서는 1분기에 강력한 비트코인의 상승과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온다라는 의견. 그 의견은 왜냐하면 2분기에는 비트코인의 정점의 시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선반영이 돼서 1분기에 큰 폭의 상승이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4월, 6월은 미국에 또 세금 납부가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제가 처음 영상을 찍었을 때 이 부분을 다뤘던 것 같은데요. 4월 둘째 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마감으로 우리나라 그 종합소득세처럼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미국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4월 달에 못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젠 2달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는 납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4월, 6월은 상대적으로 이 자산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갖고 있던 주식이나 또 암호화폐를 처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4월, 6월에는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미 많이 가격을 올려서 물량들을 정리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튜브를 좀 보니까 금 비트코인 차트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11월 달에 이미 한번 다뤄드렸던 내용이고 X에서는 이제 우리가 7월부터는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해 놓은 차트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차트를 볼 때는 비트코인과 테더, 또 비트코인과 달러 차트를 봤었는데 비트코인과 금의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바닥 구간이 명확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은 많이 상승을 한 반면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른 테더나 달러 차트에 비해서는 더 큰 하락폭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RSI가 22년과 같은 부분에 위치를 했다. 이미 바닥을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올 차례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해당 차트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 이런 차트들과 지금 현재 저 코아남의 관점으로 봤을 때 물론 저희가 이번이 그 하락장이 시작이라면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감안하고라도 저 코아남은 지금 현재 매일매일 비트코인 업비트를 통해서 모으기 있잖아요. 하루에 2번 정도 매수를 하게끔 적립식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가격 87, 88K는 가격이 매수하기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제가 앞서 영상들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69K 21년도 고점과 약 25% 구간 차이밖에 나질 않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현금이 있고 그 정해놓은 금액으로 맞춰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면 이렇게 하락하는 순간에 적립식 매수를 해야만 모든 금액을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 코아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했을 때는 계속 저희가 살 수가 있어요. 자꾸 떨어지니까 더 사기가 편했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의 돈은 다 채울 수 있었다. 근데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이렇게 바닥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 번에 운 좋게 샀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100만 원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하락을 기다리는 심리가 강하지 여기서 계속 사야지라는 심리가 약해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사지 못합니다. 100만 원만 산 걸 갖고 계속 바라만 보는 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근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900이라는 돈을 다 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점인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베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결과적으로 나는 여윳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면 비트코인보다도 아직 안 올랐던 잡코인 같은 그런 경우를 저희가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사이클 23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지만 이번 사이클 시작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거예요. 비트코인은 더 많이 살 수 있었지만 못 샀어요, 결국은. 2천만 원을 바라보고 못 샀다. 그리고 4천만 원, 6천만 원 이때 비트코인과 같이 샀던 코인들이 저는 이더리움과 그리고 이더리움보다도 아예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그 신규 알트코인들에 많이 눈이 갔었어요. 그게 사실이고 그걸 또 매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런 실수는 되풀이하진 말아야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스밍스턴이라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비트코인 로고 차트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2026년에 20만에서 30만 달러까지 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의 이유는 이 빨간색 과열된 부분이 나왔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나오지 않았고 이 가열 부분은 이 상단, 로고 차트의 이 상단에 닿게끔 돼 있다. 그래서 26년에 이 흰색 음영 구간으로 간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이 20에서 30만 달러다. 여기서도 써놨죠. 다소 과감한 예측.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은 엄청난 가격이죠. 근데 로그 포물선을 봤을 때는 또 불가능한 가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제시를 한 거예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엇 파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엘리엇 파동을 좀 갖고 왔는데요. 17년부터 이어졌던 파동입니다. 이 파동이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21년도 우리가 69,000불이 1차 상승의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22년도가 15,000불, 여기가 2차 파동. 3파동이 제일 길죠. 이 3파동이 지금까지 이어온 126회까지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4파인데 이 4파는 지금 0.382 구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 3파 시작점 대비 현재 하락폭이 0.382 구간이에요. 피보나치 배열로. 지금 그 가격이 84,000불이고 여기서 저점을 찍고
5파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가게 된다면 160K 부근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고,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0.5 구간, 피보나치 레벨 0.5 구간까지 많이 떨어져요. 그 떨어져도 7만 불대다. 7만 불 초반대죠. 초반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이 4파동의 끝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엘리어트 파동의 저희가 기본 원칙은 알죠? 여기 1파의 고점을 4파가 깨면 안 되죠. 훼손을 하면. 이 고점도 69,000불. 그래서 이 0.5 구간 71,000불 까지의 하락이 신빙성을 더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0.38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구간. 그래서 적립식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도 적립식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다. 지금까지 이제 좀 상승적인 뷰를 봤다면 이 제임스라는 분은 늘 이 암호화폐 시장에 하락 쪽에 베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모델이 보조지표가 있는데요. SLRV라고 색깔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녹색 구간이 이제 유동성이 많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급등이 나오는 구간. 보라색이 그와 반대되는 구간이죠. 지금 현재는 이 보라색 구간에 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글을 씁니다. 이렇게 지금 이 보라색 구간에 진입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락이 나온다. 그래서 곧 이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이더리움도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폭락을 할 것이다. 지금 이분이 박스 쳐놓은 걸 보니까 대략 600불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락을 예측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날짜 계산에 맞춰서 지난 사이클의 고점 대비 고점까지의 기간이죠. 기간들이 1450, 1420, 1421 맞았다. 근데 정확히 10월 말부터 이게 엑스에 많이 돌았던 차트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월봉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 하루 이틀 틀리는 부분은 다 감안하고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반박 댓글들도 많거든요. 저희가 25년이 음봉으로 마감하기 전까지는 이 의견이 맞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갖고 오는 대표적인 차트라서 제가 다시 들고 왔는데, 이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25,000불을 보는 거예요. 고점을 이었을 때, 각 사이클들의 고점을 이었을 때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저점을 이었을 때 이런 채널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75.32%가 빠졌는데 이번에는 65.76%가 빠져야 된다라는 이론이죠. 그래서 25,000불이에요. 여기 바닥이. 25,000불까지 간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오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갖고 왔다. 근데 저 코아남은 이 의견을 동의하진 않습니다. 근데 물론 하락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 볼 만하죠.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또 브렛이라는 분은 전형적인 지난 10월 6일날 저희가 하락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100주 이평선에 지금 저희 가격이 정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기본적인 이론은 100주 이평선에 닿으면 단 한 번도 어김없이 200주 이평선까지 빠졌다는 게 이분의 골자예요. 우리 200주 이평선을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68,000불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번에 올린 이 차트의 게시물은 매도 신호가 떴는데 이 매도 신호는 MACD의 데드크로스죠. MACD의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게시를 한 겁니다. 단기적으로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게시물을 올리고 이분이 고정 댓글을 썼어요. 고정 댓글을 쓴 걸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죠.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공매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매수를 한대요. 저처럼 계획대로 가격이 오를 경우에 지정가 주문을 해놨다. 가격이 오르면 팔리게끔 해놨다는 얘기죠. 최고점 이후부터 계속 관련해서 이 내용을 게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고 저는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축적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저점을 잡으려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써놨죠. 가격이 오를 경우를 대비해 지정가 주문을 설정해놨다. 이런 분들은 트레이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추세를 먹는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오르면 팔고 물량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 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갱신을 하고 비트코인의 고점을 갱신을 하고 최종적으로 물량을 팔아야 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 매수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뷰는 큰 폭의 상승을 먹지 못한다.
그걸 전 주변에서 많이 봐왔어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차트를 보기 전에 우리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가서 오늘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과거 영상들에서도 제가 언급을 한 번씩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번 사이클은 상승을 하는 동안에 완만한 상승과 함께 개인들의 광기의 장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25년을 되돌려 보니, 마감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 결과적으로 저는 이 100K라는 이 상징적인 가격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럼 우리 100K에 팔고 싶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코로나 때 잡았던 분, 이때 2천만 원대 이번 사이클 시작에 잡으셨던 분, 그 다음에 코로나 때는 뭐 한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 했겠죠. 이 가격대. 그 다음에 17년도 그 전에 완전히 저가에 갖고 계셨던 분들, 이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긴 시간 동안 홀딩을 해 오셨는데, 길다면 긴 시간이죠. 이분들이 실제로 팔고 싶었던 목표가가 이 가격에 비슷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저라면 이 가격에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ETF가 들어온 새로운 사이클이잖아요. 이번 사이클에. 그럼 ETF라는 건 결과적으로 블랙락을 필두로 JP 모건과 같은 이 월가의 세력이 진입을 한 첫 번째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ETF를 출시를 했죠. 그러면 이들의 목표가, 저는 이제 와서 생각이 드는 건, 이들의 목표가 저희 소매 투자자가 아니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직은 결론적으로 이런 기관 세력들은 저희 같은 소매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겨야 이 시즌이 종료가 돼요. 대부분의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런 세력들은 반드시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시즌을 종료시킨다. 이게 원론이었죠.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 봤을 때는 이 가격의 상승 자체가 개인들이 결코 열광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올랐어요. 가격도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못했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에. 그쵸? 돌이켜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좀 확신에 대한 생각을 좀 갖는 이유가, 이 월가, 새로 들어온 이 월가 세력들의 타겟이 저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의 타겟은 이런 장기 보유자들이었죠. 이들이 매도하기를 원하는 가격까지 맞춰준 것 같아요. 일부러 맞춰주고 이들의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니, 여기서 이들이 선호하는 지표가 뭐였죠? 4년 주기와 반감기 사이클이죠. 이 사이클에 맞춰서 정확하게 고점을 만들어준 이후 이 부근에서 물량을 흡수했죠. 그런 지표들을 저희가 11월 달부터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갱스터라는 얘기도 7월 이후부터 많이 나왔던 말이고요, 단어가. 그리고 이런 장기 홀더들이 물량을 판다는 얘기도 10월부터 나왔던 얘기죠. 이런 뉴스들을 짜맞춰 봤을 때는 이럴 확률이 크다는 생각이 더 신빙성을 갖습니다. 저 코아남이 봤을 땐. 그래서 PPT로 다시 돌아가서 이 차트를 보실 건데요. 롱텀 홀더예요. 롱텀 홀더가 30일 동안 축적한 비트코인 수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보시면 우리가 25년 7월부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하고 126K를 이렇게 만드는 동안에 빨간색 막대가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 빨간색 부분. 그러니까 오리지널 갱스터, 이 롱텀 홀더들의 물량들이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4년 주기 사이클에 맞춘 10월 달이 되니, 10월, 11월 달이 되니 이 물량의 수량이 급격히 많아져요. 이들은 여기에 맞춰서 엑시트를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가격도 이들이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100K 위에 있었죠. 비트코인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다. 근데 그 물량을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다시피 새로운 신규 고래가 다 받아들이고 있죠. 그 물량들을.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물량이 다시 한번 이렇게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물량이 11월에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해요. 계속.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12월 말을 앞두고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양수로 전환을 합니다. 1,700개가 다시 한번 이들이 사게 되는 양수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100K란 부분을 기준으로 4년 주기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을 생각해서 투자했던 이 롱텀 홀더들의 물량이 다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저 코아남은 지금 현재. 그리고 이들의 물량을 받기 위한 그동안의 이 가격 형성이었다. 이 월가가 비트코인 가격 형성을 이렇게 한 거다. 왜냐면 이렇게 바나나 종 같은 게 나왔다면 우리 같은 개미들이 열광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떻게든 참여를 하려고 이 암호화폐 물량들을 받아갔겠죠. 근데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우리 개인들한테 줄 물량은 없었고, 비트코인 한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롱텀 홀더들의 물량을 뺏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4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10배, 5배 이상 알트코인들도
또 올랐던 적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알트코인 장이 잠시 튀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시. 그때 테마에 맞춰서 선별적인, 개별적인 알트코인 장이 형성이 됐었다. 진정한 전체 우리 알트코인 불장은 도미넌스를 보시다시피 59예요. 그죠? 도미넌스를 보시다시피 오지 않은 거예요. 이 알트코인 불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알트코인 불장은 오지 않았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마지막 고점, 상승 랠리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6년을 더 크게 기대를 한다. 물론 최악의 경우 26년에 이런 상황이 안 오고 27년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4년 주기 사이클은 깨졌고 그게 내년에 오든 내후년에 오든 기존에 있었던 4년 주기하고 맞지 않는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유동성도 같이 번갈아서 봤을 때는 26년에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큰 폭의 비트코인 상승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 지금부터 우리는 알트코인에 많이 물려있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수익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대부분 줄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현금이 많이 없다는 게 팩트죠. 그래도 저 코아남은 10만원 또는 만원 5만원 아니면 월급을 받으시고 여윳돈이 생기시는 만큼이라도 지금 이 시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상승을 만났을 때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 성과로 설사 우리가 미리 투자했던 알트코인들이 안 오른다고 해도 멘징시킬 수 있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투자는 긍정적인 사람이 늘 승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 이렇게 투자를 시작했던 저희들은 좀 긍정적인 사고로 이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26년도 그런 시야로 좀 바라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